엉망입니다.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의 반이 일반 쓰레기여서 재처리 비용만 한 해 수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서 향후 단일화와 연대 여부가 관심입니다. 전북에 온 정운찬 전 총리는 제3지대 연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서남대 정상화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정 기여자들이 교육부에 의해 탈락되면서 새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의 쓰레기 처리 행정이 엉망인데 분리수거도 문제입니다.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은 몰래 섞어버린 일반 쓰레기입니다. 재처리 비용만 연간 수억 원. 전주시가 대응 방안으로 음식물처럼 문전 수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리병이나 페트병, 비닐 등을 재활용 처리하는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입니다. 화물차들이 오가며 수거한 쓰레기를 쏟아냅니다. 내려놓은 비닐을 벗겨보니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들이 태반이고 심지어 음식물까지 들어있습니다. 하루 50에서 60톤가량을 처리하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분류 뒤 남은 잔재물은 다른 업체에 맡겨 소각하는데 추가 처리 비용만 연간 3억 원에 이릅니다. 재활용만 남고 거의 나머지 쓰레기가 약 반절 이상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절 이상 밖으로 나가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밀집 지역의 쓰레기 수거함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단지는 쓰레기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이렇게 일반 쓰레기와 분리용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섞여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전주시가 이달 중순부터 재활용 쓰레기도 음식물 쓰레기처럼 문전 수거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수거함이 아닌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게 해 책임감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50% 정도 잔쓰레기를 30% 정도로 줄여나가는 분리수거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분리수거가 언제부턴가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군산공항의 제주행 항공기 오전 증편을 놓고 이스타항공과 김포 제주 오전 운항 노선을 군산공항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수익 보전을 이유로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공항은 현재 제주행 항공편 2편이 모두 오후에 몰려 있어 오전 증편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와 연대 여부가 막판 변수입니다. 전북을 찾은 정운찬 전 총리도 반문연대를 언급했는데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전북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그간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홍석현 중앙일보 전 회장과 통합 구상을 논의해온 정 전 총리는 이번에도 제3지대 연대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대선이 임박할수록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문재인 외 세력의 연대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그 외의 당에서의 단일화는 안 된다 할지라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여기에 하루 전 불발된 김종인, 홍석현과의 3자 회동도 세부 의견이 조율되면 주중에 다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대 논의에 대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도당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서서 계산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당 간의 후보를 단일화시킨다, 이런 것은 좀 현실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우선 독자적으로 자강론으로 가는 거고, 이제 그 물길의 흐름에 따라서 그거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현재로서는 각 당 모두 후보들이 독자 노선을 표방하는 데다 섣부른 연대가 가져올 파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강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반문연대 가능성은 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남원 서남대 학교가 정상화는커녕 폐교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학 정상화 방안은 잇따라 퇴짜를 맞고 있고 의대마저 평가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그간 검토해온 재정 기여자는 모두 3곳. 우선 협상 대상자인 명지의료재단을 비롯해 예수병원 유지재단과 원소유자인 구재단입니다. 하지만 3곳 모두 대학 경영을 정상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계획으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차분히 올라가지도 못한 거죠. 정상화 계획서가 미비해서 재정 기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안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인증원은 최근 서남대 의과대학의 평가 인증을 불승인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평가 인증을 받아야만 국가고시를 볼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내년 선발되는 신입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면은 의사 자격 시험을 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시작이 제한될 거고요. 서남대 측은 재인증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승인이 어렵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평가 인증 불승인 역시 학교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로운 재정 기여자를 찾지 못할 경우 서남대는 의대 폐과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폐교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 교육부는 이용화 설립자가 횡령한 교비 330억 원을 충당하라는 전제 조건을 걸고 있는데 현재 10여 곳이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한 10개 기관에 통보했고요. 4월 20일 이사에서 그 한두 개를 선정해서 그 교육부에다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남대는 이 가운데 부산 온종합병원과 이번 주 새로 접촉하는 유력 학교법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30%대에 그칠 정도로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린 서남대가 이번 달 정상화 여부에 마지막 기로를 막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부산 온종합병원은 폐교 위기에 몰린 서남대학교 인수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총 1,530억 원을 투자하는 서남대 인수 계획안을 지난주 열린 서남학원 임시이사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명지재단과 예수병원 컨소시엄이 인수전에 나섰지만 교육부가 요구하는 330억 원의 현금 변제 등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 탈락했습니다. 군산에서 위조 수표가 적발됐습니다. 불법 문신을 하며 익힌 전문 기술을 썼다는데 위조 수법이 감쪽 같았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한 남성이 10만 원권 자기압 수표로 물건값을 치릅니다. 직원이 다른 손님들의 결제를 돕는 사이 이 남성은 수표에 이설을 하고 잔돈을 챙겨 유유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영상 속 남성이 지불한 수표는 가짜였습니다. 잉크 번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완전 똑같이 완전 새 거여가지고 그냥 의심 없이 받았어. 경찰은 문신시술 영업을 하던 31살 이모 씨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동업자 31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일 손님에게서 받은 10만 원권 수표를 스캐너와 복사기로 130매가량 위조한 뒤 이중 8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타투를 하며 익힌 전문 기술을 활용해 보다 정교하게 수표를 위조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특히 이 씨 등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표 일련 번호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정교하게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으로 운영하던 문신시술소가 수익이 나지 않자 범행을 꾸미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1월에도 군산에서 수표 위조 사범이 붙잡히는 등 유사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수표를 제시하면 신분증을 확인하고 반드시 번호를 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연구비를 받아 챙긴 전주대학교 A 교수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4년간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9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1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선은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해 싹쓸이 조업을 해온 중국어선 2척을 납포하고 선장 49살 A씨 등 7명을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제 오후 1시쯤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수정 가능한 펜으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조작하는 등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59차례에 걸쳐 불법 조업을 해온 혐의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주 600여 세대, 군산은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미분양돼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산과 전주에서는 앞으로 3개월간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설업체는 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해 묻지마식 분양이 불가능해집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작물과 농업환경, 원예 등 9개 분야 농업연구사 44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하고 5월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제한이 없고 공통과목인 영어는 토익 등 능력시험으로 대체되며 정보화 관련 자격증 가점은 폐지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이혼 건수는 3,979건으로 전년 대비 6%가 증가해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도 2.1건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0.1건이 늘었습니다. 전주 동물원을 대신해 덕진구청 앞 벚꽃길이 야간에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전주시는 덕진구청 앞 벚꽃로에 오늘부터 2주간 조명시설과 음향을 설치하고 수요일에는 사진전과 함께 네일아트, 스포츠 스태킹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LG U+ 고객센터 실습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 보호를 위한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산업체가 실습 시간과 안전교육 책무를 이행하고 교사는 산업체에 직접 현장 지도를 나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주에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의 목을 물어뜯는 등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쌀 소비 다변화를 위해 가루용 쌀 전용 생산단지가 조성됩니다. 농촌진흥청은 김제와 군산에 최근 자체 개발한 가루용 쌀 품종인 한가루와 밀양 317호 생산단지 10헥타르를 조성해 올해 50톤의 가루용 쌀을 확보한 뒤 대형 가공업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내 쌀 품종은 대다수가 가루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밀가루보다 재분 비용이 2~3배 높아 쌀가루 관련 산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도내 사회적 기업이 150여 개로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읍교육복지협동조합과 남원시 농촌체험마을협의회, 순창 로컬푸드 협동조합 등 9개 업체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사회적 기업은 총 155개사로 늘었으며 도는 인건비와 기술개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마을 텃밭과 시민 텃밭 5곳을 개장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완주군은 농사체험 기회와 도농교류 확대를 위해 삼내읍과 봉동읍 등 5곳의 텃밭을 조성해 지역민과 도시민 520세대에 분양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